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5월이 끝이 났고요. 이제 6월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좀 힘든 한 달을 보냈는데 6월은 5월보다 나은 한 달을 기대하면서 주간 찐시황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과 그다음 4월 이따가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스닥 있잖아요. 네, 코스닥의 월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의 월간 차트입니다. 월봉, 일봉, 주봉 아니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2개월 연속으로 4월달, 5월달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만들어졌다. 음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가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주가가 시세가 밀려 내려왔을 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음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월과 5월 2달 연속으로 코스닥이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6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과거는 있고 새롭게 맞이하는 6월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과거에 2020년 코로나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스닥의 월봉을 쭉 이렇게 봤을 때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을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월봉. 이걸 월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리 음영으로 색칠을 다 해뒀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회색 영역이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 보시면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저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2개월 뭐 이렇게 연속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3개월 연속으로 없다가 언제 또 만들어졌나요, 이게? 2021년 10월 전후로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음봉 회색으로 제가 영역을 칠해 놓은 게 언제냐면 2023년 9월을 전후해서 또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코스닥이 음봉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4월이 음봉이었고 5월이 음봉이었는데요. 6월이 음봉보다는 양봉이 될 가능성이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희망을 좀 가져보자. 어쨌든 뭔가 긍정적으로, 그죠? 좀 포인트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3개월 연속 음봉은 쉽지 않더라 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판서 다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양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양봉이 6월에는 양봉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양봉도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빨간색의 봉을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죠. 이 시가가 종가보다 낮을 때, 시가부터 이렇게 종가를 밀어 올리는 때 우리가 양봉으로 이렇게 차트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가의 위치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월 달에 종가가 이렇게 요거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종가가 끝이 났잖아요, 종가가. 종가가 끝이 났는데 요 종가하고 비슷한 가격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의 월봉이, 그죠? 6월의 월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시가, 종가도 이게 양봉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또 하나 케이스는 종가가 이제 5월달 종가가 저기 선에서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다우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전약 후강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월요일 날 6월 달 첫 거래일의 시가가 만약에 5월의 마지막 종가보다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시가가
출발을 한다라고 보죠. 자, 밑에서 출발해서 이게 위로 올라간 요렇게 6월달 마무리가 되어도 요 또한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건 없는데 그죠? 시가가 빠져서 출발했다가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양봉으로 바뀌는 건데 오른 건 없어도 저런 그 흐름이 만들어져도 양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건 뭐죠? 5월달 종가와 비슷한 시점 가격대에서 6월달에 시가가 출발해서 쭉 밀어 올리는 힘이 좋은데 뭐 그게 아니라면 6월달 좀 낮게 출발하더라도 초반에는 6월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6월 12일 날 F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FMC 회의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불확실성이 끝나고 난 다음 6월 중순부터 밀어 올려 가지고 그죠? 시가보다 높게 올라가서 양봉으로 만들어줘도 되니까 어쨌든 자 4월달, 5월달 힘들었던 2개월 연속의 음봉을 마무리하고 6월은 양봉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6월은 양봉으로 강한 양봉으로 끝나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815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고 주간지 시황에 이제 좋아요 꾹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아요 꾹 한번 눌러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찐시황의 주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전략 후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6월 국내 증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6월달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일봉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메인 주제는 요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메인 디시죠. 메인 요리는 애플 밸류체인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5월 초에 뭐 주간 찐시황이나 우리 일발 장전 시간에 자 5월 달은 다른 테크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자 반도체가 일단 좀 슬로우하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HBM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 때문에 5월 달은 6월 달에 애플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애플 밸류체인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5월 첫 번째 주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으니까 요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중요한 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주말을 앞두고 그 11차 정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디를 또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요거는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발 장전 시간에 지난 주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PC 가격이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고 연준에서 이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 예측보다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예측할 능력은 좀 부족하거든요. 뭐 다른 능력도 부족하지만 더더군다나 예측하는 능력은 저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지표를 보고 빨리 대응하는 것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PC 이제 인플레 확인이 되었는데요. 다우는 큰 폭으로 올라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은 플러스 나스닥만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C 가격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의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9월 18일 날. 근데 확률은 지금 동결과 오른쪽에 동결이죠. 그 다음에 인하의 확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상도 아직 0.6%가 있네요. 그래서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인하의 확률이 확 떨어지거나 동결 확률이 확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죠?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PC는 예상치에 부합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뭐 도대체 뭐선 일이고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우는 여기 보합에서 출발했다가 쭉 당겼습니다. 나스닥은 보합 정도에 출발했다가 쭉 빠졌다가 막판에 겨우 회복을 했고요. S&P 500도 강보합에 출발했는데 쭉 빠졌다가 막판에 이렇게 회복을 해서 0.8%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보였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면 PCE 말고 어떤 부분들이 발표가 있었길래 저런 변동성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정도만 볼게요. 일단 개인 지출이 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죠. 자, 미국에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는 GDP에서 거의 68%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라는 것은 미국은 달러라는 것을 막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소비형 국가인데요. 소비가 지금 부진하다. 그러니까 지출,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는 0.3 정도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0.2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인들의 소비가 지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그죠? 시장에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미국 경제가 소비가 탄탄한 줄 알았는데 약간 이거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조금 심각해진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개인 지출 이 소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PMI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난리가 났죠. 발표됐을 때 한번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펑 내려와 버렸죠.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수준이 2015년도부터 지금 그래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2020년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 수준처럼 엄청나게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죠? 위축됐을 때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융위기 닷컴 버블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시간을 좀 더 길게 늘려서 한번 보기 전에 그럼 시카고 PMI가 뭐냐? 시카고 PMI는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부문의 경제의 건강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이 경제가 괜찮은지, 그죠? 탄탄한지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PMI 수치가 50 이상이면 확장되고 있고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50 미만이면 수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지금 보시면 38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어디죠? 닷컴 버블이고요. 그죠? 닷컴 버블. 여기가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그죠? 거의 그때 수준과 맞먹는 최악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깜짝 시장을 일부 좀 놀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지표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지난 미국에 영향을 줬고,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나스닥만 열심히 당겨놨지만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많이 회복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저렇게 플러스로 돌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델. 우리가 금요일날 일발 장전 시간에 델이 시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죠? AI의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의 그로스 성장은 잘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 마진도 그렇고 야, 돈은 잘 벌지 못하네,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엄청나게 잘 내다 보니까 야, 다른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익성, 마진을 보여주니까 야, 매출은 나오는데 이쪽에서 돈은 결국엔 못 버는 거 아니야? 저가로 이렇게 서버라든지 저가 수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대리 갭 하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이런 요소들이 나스닥의 테크 관련주들을 조금 무겁게 만들면서 나스닥만 유일하게 약보합 정도에서 끝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심리 정도 위치를 한번 보면 제가
일발장전 시간에 요 피어 쪽으로 이 표가 그죠? 넘어오면 시장은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또 하나의 파동에 네, 저점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좀처럼 이쪽으로 이동은 안 하고 여기 구간에서 미국은 역시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흐름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주제 중에 하나가 애플의 밸류 체인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 애플 관련된 이 밸류 체인들의 주가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야, 중국 쪽에서 계속 고전만 하던 애플이 아이폰 출하량이 반등을 하면서 모멘텀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죠. 물론 이 출하량 반등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을 최근에 인하를 좀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가격 인하를 좀 하면서 이게 물량이 좀 늘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뭐 가격 인하했음에도 사실은 안 팔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 인하하면서 여전히 애플에 대해서 소비는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P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Q가 이렇게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애플에 많이 지금 부진한 그러한 센티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의 밸류 체인이 5월 달에 이제 모멘텀을 좀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은 애플의 응전이라는 이 부분이죠. 응전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공격에 맞서서 싸운다라는 건데 이 상대편이 누군가요? 네, AI 쪽에 애플이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AI 쪽에서 애플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그죠? 그들에 맞서서 야, 우리도 AI 관련해서 열심히 해왔고 너희들 기다려라, 뭔가 보여줄 거다라는 것을 벼르고 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WDC 행사가 6월 10일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애플의 AI 전략을 뭐 보여주고 로드맵을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면 그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냐. 애플도 그 기대감이 5월달 내내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초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제일 강조를 드렸던 거죠. 애플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 않았다. 다들 애플이 AI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5월 7일 날 자료에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렸던 5월 7일 날 자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2023년에 AI 기업을 가장 많이 인수한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32개랑 이 AI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다. 구글 21개, 메타 18개, 마이크로소프트 17개, 아마존 10개에 비하면 그죠? 훨씬 더 많은 AI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AI 쪽 안 하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열심히 은밀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밀하게 AI를 준비를 해왔다. 특히 5월 초에는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구글이 구글에서 AI 인재까지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스위스 7위의 비밀 연구소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애플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준비된 내용이 6월 10일 날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5월 달은 그죠?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주식은요, 다 확인되고 사면 늦죠. 다 확인하고 사면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기대감이 최악일 때 기대감만 불어주면 충분히 반등은 시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다들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도 보수적인 스탠스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최악은 아니고 앞으로 뭔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만 생기면 주가는 기술적 반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애플도. 자, 그리고 이제 그 AI의 디바이스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을 갤럭시 24의 판매량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쿡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차세대 생성형 AI 제품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 기대감을 계속 키워주는 거죠. 이거는 5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언제? 6월 10일 날
행사를 앞두고 차세대 생성형 AI 제품 우리가 내놓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라는 것을 시장에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있었던 모멘텀은 애플도 접는 시장에, 그죠? 접는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하던 디바이스에서 뭔가 폼팩트의 변화를 공격적으로 이제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스토리까지도 이제 같이 붙는 부분이 되죠. 자, 생성형 AI를 썼을 때요, 우리가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전력 소모량이 몇 배가? 10배가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그 GPT의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 폴더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진동. 우리가 그 소리 모드가 있고 진동 모드가 있잖아요. 전화가 오거나 문자 왔을 때.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바꿔놓았을 때 뭔가 메시지나 전화가 오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GPT 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딱 그 돌리는, 그죠? 검색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제 스마트폰이 약간 조금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구글을 검색하는 것보다 AI, 생성 AI를 통해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AI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등등, 전력에 대한 소모량은 평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애플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애플이 배터리에 실리콘을 탑재할 수 있는 모멘텀. 근데 이거는 애플보다는 국내에 있는 우리 배터리 관련된 기업 중에 실리콘 관련된 기업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원래 우리 음극재 원재료는 흑연을 주로 많이 써왔고, 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실리콘이라는 것을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실리콘이 흑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성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혼합 비율을 높이면 조금씩 높이면서, 그죠? 배터리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해왔다. 과거에 3%에서 작년 하반기 8%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제 업계에서 뭐 목표였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실리콘 10% 정도를 탑재한 음극재가 차세대 아이오닉에 탑재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작년입니다. 이거 작년도 기사니까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실리콘 함유량, 탑재량이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회사가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전기차는 상품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상품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이 있겠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 음극재 대비해서 배터리 밀도를 당연히 올려주니까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성형 AI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에 대한 소모가 더 증가를 한다. 그러면 애플의 아이폰에다가 AI를 탑재를 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실리콘을 탑재한, 실리콘을 첨가한 배터리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발표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그냥 내러티브. 그럼 이걸 한다라면 결국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를 애플은 좀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추가적으로 발표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희망은 뭐 스토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이렇게 실리콘의 이 탑재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속으로 3개월 연속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영업이익도 4개 분기 합산 차트가 다른 2차전지와 달리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이렇게 뛰어오르고 영업이익률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네요. 이거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기업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주가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24년도, 25년도 꺾이지 않고 그래도 플랫하거나 적어도 계단식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잠깐 애플과 관련된 그 AI 생성형 AI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까지도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잠깐 갔고요. 자, 우리 애플 밸류체인 주가 위치 한번 보시죠. 지난 5월 3일 날 제가 LG이노텍과 BH 말씀드릴 때 요 PBR 밴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그죠?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LG이노텍이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이 나왔네요. 5월 31일 기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4월 중순에도 제가 이 음봉을 이 장대 양봉으로 뚫었으면 여기서부터 LG이노텍의 에너지는 좀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미 기술적으로도 저 부분을 우리가 봤었죠. 네,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 뒤로 움직임이 나왔고 이 갭 상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의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갭 상승 만들고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LG이노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BH LG이노텍보다는 저는 BH를 더 강조를 드렸는데 왜? 덩치가 BH가 더 작잖아요. LG이노텍은 시가총액이 더 크고 똑같은 모멘텀이더라도 좀 가볍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은 덩치가 좀 작은 중소형주가 더 낫죠. 자, 5월 3일 날 BH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네, FPCB 만드는 회사죠. 네. 자, 여기 있었습니다. PBR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약 한 달 뒤의 위치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오, 꽤 많이 올라왔죠. 네, 여기에서 한 칸 딱 올라왔습니다. 한 칸 딱 올라왔는데 최악의 구간, BH는 주가가 계속 작년도부터 원래 1분기까지 빠져오던 주식인데 갑자기 이 한 칸을 뛰어오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자, 그리고 5월 초에 우리가 업데이트했던 때 수급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이었습니다. 여기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본격적으로 그때 딱 들어왔는데요.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연기금, 투신, 상업펀드까지 다 들어오고 있네요. 자, 요 양봉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BH가 이제 좀 트레이딩할 구간에 들어왔다. 애플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일주일 이상 행보하는 듯 하더니만 고기를 커버하는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 양봉 깨지 않으면 계속 이 극대화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수요일에도 전고점 돌파하는 요 양봉이 시가 깨지 않으면 이 극대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나쁘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도 보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죠. 뭐 7배 정도 수준이면, 그죠? 네,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주의보다는 이제는 신규보다는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자, 언제일까요? 6월 10일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0일에 이 행사가 있으니까 5월 달에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안 됐나요? 반영이 됐나요? 이미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2만 원에서만 잡아도 2만 6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0% 이상 코스피와 코스닥이 5월 달에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반영 안 된 게 아니라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6월 10일 날 이 행사 있으니까 여기에 AI 발표되면 이때부터 다시 상승 시작하겠지. 퀘스천입니다, 저는. 네. 왜?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리고 정말로 애플이 엄청난 걸 보여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미 그 기대감으로 5월달 내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는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항상 주식은 제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6월달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대감은 언제 있냐? 9월에 있거든요. 네. 9월에 아이폰 16인가요? 네, 신제품이 나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3개월 동안에 뭔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모멘텀의 공백 기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행사에 앞서서 주가가 좀 올라와 준다라면, 그죠? 요 행사 전후로 저는 일부 좀 챙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 이벤트 공백 기간에 다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때 다시 좀 채우는 전략. 아시겠죠? 6월 10일 날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예, 이 행사를 전후해서 오히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챙기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왜 이벤트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추후에 조정을 또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메인 주제가 오늘 2개였는데요, 그죠? 하나를 말씀드렸고, 애플 밸류 체인에 대한 전략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전력과 전기가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5월 달에도 많이 올랐는데, 이 발표와 함께 그래도 또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만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보험 발표가 나왔고요. 원전 3기, 그 다음에 SMR 1기를 신설을 결국에 해야 된다라는 경우인데,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SMR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요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됐을 때는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SMR은 아직.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를 또 보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신재생 에너지도 가야 할 길은 맞는데, 당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석탄, 가스, 석유, 이런 부분들이, 예, 효율적인 거는 훨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익숙한 석탄, 가스,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더워 죽겠는데, 그죠? 지금 당장 더워 죽겠는데 친환경, 글쎄요, 이게 사람들은, 저는 깨끗한 전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값싼 전기를 당장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석탄, 가스, 석유를 같이 당분간은 가야 된다. 네. 그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특히 가스 관련된 부분이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도 모멘텀은 뭐 원전,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하는, 그 영역이 증가하는 쪽이 원전이죠. 원전이 이만큼 여기 증가하죠. 네, 그 다음에 신재생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또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모멘텀은, 네, 가지고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탄소와 관련된 비중은 좀 줄이고 무탄소 관련된 비중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자, 결국에는 저런 쪽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려면 혼자 태양광 혼자는 안 되고 ESS라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ESS 안에는 BMS와 같은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해서 안정성과 수명을 연장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PCS, 파워 컨버전 시스템, 직류에서 고효로, 교류에서 직류로, 이런 것들을 변환하고 해주는 것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SS 구성되는 요소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ESS 관련주로서 우리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이제 봤는데, 서진 시스템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자, 공부하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 공부할 종목 중에 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고효율 자성 소재, ESS 요 두 가지만 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효율 자성 소재는, 지금 보시면, 전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능과 신뢰성이 높아서 전기 자동차용 파워 모듈, 스마트 그리드 전력 측정하는데 태양광 풍력 인버터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라는 게 있고, 자, ESS도 나오는데 ESS는 BMS와 냉각 시스템, 고전압 차단기,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ESS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ESS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우수한 BMS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안전해요. 그다음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장 수명이 길어요. 뭐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에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고효율 자성 부품은
전력 변환 장치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요거를 개발을 해냈다. 어디에 적용되는데 전기차, 5G, ESS, 여기 ESS 있네요. 그죠? 스마트 그리드. 대부분 뭔가 전력 관련된, 전기 관련된 부분에 활용이 되네요. 네. 근데 ESS에도 어디에서 쓰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S, 전력 직류를 교류로 직류로 이렇게 변환시키는데 전력 손실을 줄이고 변환 효율을 높이는데 바로 고효율 자성 소재가 적용이 된다. PCS에서라는 거. 나머지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붙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이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안 준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네. 너희들도 우리 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안 주니까 잘 안 되게 만들어 주니까 야, 우리도 히토류 공격 무기로 삼을 거야. 그죠?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럴 때 고효율 자성 소재 연구 자석 이런 부분들로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자,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18,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졌다가 바닥에서 지금 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만원 정도에서 저는 바닥을 전력 뭐 ESS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면 많은 정도는 뭐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리스크 요인은 없나? 좀 소외되어 있다. 기관과의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단점이다. 지금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상업펀드도 별로 뭐 관심이 없죠. 연기금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투시는 계속해서 비중을 다 줄였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원래 상반기에 이렇게 1분기에 계속 줄여서 수급이 빈집이다. 외국인도 샀다가 팔았다. 별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주식이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력이나 ESS 관련주라서 일단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나는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 없는 종목은 좀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뭐 사모나 연기금이나 투신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그때 미리 공부를 좀 해뒀다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시세가 뭐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원래 이 회사의 뭐 나노 멤브레인 섬유, 나노 섬유 멤브레인 관련된 부분을 과거에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 제가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프라임클럽에서 이제 그 투자 콘서트를 6월 2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저희 KB증권 본사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프라임클럽 가입 고객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라임클럽 가입하셔서 요 오프라인 투자 콘서트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서 6월에 이제 그 본격적인 6월의 시작을 앞두고 가족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렇게 주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6월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봉이 3개월 연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지 잘 제가 모니터링해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일발장전 시간에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